여러 가지 많이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서 용돈을 했어요. 저한테 팔았죠, 몰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작물이 손쉽게 키워서 이제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나. 마트에 나가서 너 가격 좀 봐라. 근데 왜냐면 본인은 비싼 값에 팔고 싶겠죠. 또 마트 나가서 조사해 봐.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시장 가격이 이렇구나. 그걸 알면서 농사를 안 짓겠대요. 지금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사실 질문 기회를 뭐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그죠? 편집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닭장 하나로 어떻게 가정의 그 부모 자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성품이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또 학습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지. 진로에 대한 방향까지 그 신문 속에서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뭐가 더 있었나요? 네, 듣기로는 그 아드님이 이제 올해 학교를 1년 다녔는데, 네. 엄마 내가 이 세상을 알고 정치를 하려면 경험을 해봐야 돼. 공교육에 가서 반장을 했다. 공교육 내에서의 정치. 네. 처음 들어간 친구가 여기서 반장을 하고 또 돌아왔다는 이야기까지 아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권 도전을 준비하고 학교에 입학했다. 그렇죠. 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7남매 중에 어린아이 지금 18, 6살 세 아이를 홈스쿨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형님들은 자랐으니까 지금은 다시 임시 출산이 없는 상태니까 요 세 아이는 어떻게 홈스쿨에 하니 일과와 일주일에 좀 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말씀 암송하는 저희가 이제 제가 사랑입에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홈스쿨을 교회 내에서 모임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세 가정이 이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정이 함께 이제 성경 암송하는 게 있어요. 암송 같이 하고, 그리고 좀 큐티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승리 같은 거 하루 2장씩 녹음하면서 읽고 있고, 승리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미국 홈스쿨러들이 만든 그 SOT라는 교재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걸로 그냥 또 같이 공동 학습을 그냥 하고 있어요. 모이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요. 그래서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빠는 홈스쿨은 이제 밭에서 자기는 배운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막 애들이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막 이러면은 밭에 나와봐. 그래서 정말 밭에 가면 어떻게 이렇게 작물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으며 햇볕을 받으며 자라는지, 또 정말 아름답잖아요. 밭에 주변에 나무들.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또 다시 또, 새로운 마음도 갖게 되고, 그래서 밭에 가서 또 일하는 거, 또 아빠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위에 애들은 다 밭에서 밭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셋째도 저희 밭을 사서 맨 땅을 읽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 심는 거. 얘가, 아빠는 직장 가니까, 거기서 거의 얘가 곡괭이질로 맹땅을 다 일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팔아서 용돈을 했어요. 저한테 팔았죠, 몰라. 그래가지고. 급식 식재료인 거죠? 급식 네, 식재료. 그렇죠. 친환경. 자급제. 네. 그래서 얘들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이제 어떤 작물이 손쉽게 키워서 이제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나. 그것도 결국도 자기들이 리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마트에 나가서 너 가격 좀 봐라. 근데 왜냐면 본인은 비싼 값에 팔고 싶겠죠. 또 마트 나가서 조사해 봐. 가격 대비. 그러면 자기도 이제 갔다 나오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지만 시장 가격이 이렇구나. 그걸 알면서 농사를 안 짓겠대요. 대량 생산의 그 작물들 앞에 경쟁이 안 되는구나. 몸에 골병 든다. 근데 직거래라 그래도 조금 수익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네, 됐나 그렇죠. 보죠. 근데 이제 소규모 농장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일정한 어떤 성경을 하는 것 있고, SOT라는 커리큘럼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작 활동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한 30분은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홈스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애들이 그렇게 소리에 대해서 통성으로 그렇게 시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1시간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리를 지금은 차분하게 이제 애들하고 교리 과정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이렇게 세계 기도 옛날 정도는 그 네. 아이들 할 수 있는 그 책.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지도에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 나라를 한번 찾아보고 또 그 나라를 세계사 공부가 같이 예, 같이 또 기도하고 있고. 음.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이게 그 삶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면서 주신 지상명령. 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 아이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 어디서 살든지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홍수를 시작할 때는 되게 이론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셋째 얘네들하고 이제 성경보다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구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이제 이 말씀 쭉 하면서 갑자기 엄마 나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제 승리가요. 승리. 근데 저는 이제 옛날 같으면 야 이게 여기까지 다 끝내야지. 다섯 째, 이제. 다섯 째. 예. 그럴 텐데 제가 그랬죠. 야 우리 그때 좀 다 마치고 뭘 하면 그랬더니 엄마 이건 나중에 하고요. 지금 같이 정말 막 갑자기 막 무방 전도를 하고 예, 싶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겠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접고, 이제 그 길로 이제 뭐 편지 써서, 이제 해갖고 따뜻한 음료수 하나 사서,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면 할 수 있겠대. 아직까지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드리고, 그날은 또 그걸로 그냥 다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큰애들 할 때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자꾸 애들을 막 책상 앞에 앉히는 거예요. EBS 틀어놓고 막 이렇게. 홈스쿨을 하면서 자꾸 이제 공교육을 불안하니까. 그랬는데, 제일 힘들 때, 우리 큰애가 고3 때 이제 반찬 봉사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어떨 때 한 달에 한 3번 정도 인천으로 이제 반찬을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오전 내내 반찬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엄마 뭐해? 그럼 이제 누구를 주는 거야? 이제 아픈 사람 주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하면 애들 같이 또 만들고, 그래서 또 인천까지 갔다 오면 막히는 거 하루가 다 가요. 근데, 이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실제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그것들을 배운다는 거를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알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이제 불안함이 많이 없죠. 그래서 세워놓은 어떤 스케줄보다 또 이렇게 생각지 않은 그런 스케줄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들어보니까 홈스쿨은 여유 있고 나름 이제 네. 노련하게 하기 위해서는 7째 정도까지는 이제 좀 일과를 제가 들으면서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교육의 철학과 방향성을 놓고, 그거에 따른 커리큘럼을 하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적인 가르침에 처음에는 한국식 교육이죠. 시간이 있어야 되고, 타임테이블이 있어요. 교재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게 오랫동안 가보니, 그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른의 삶의 모습과 교류, 또 아이들의 참여,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교육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홈스쿨 스케줄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홈스쿨은 어떤 스쿨링이 중요한 포커스가 아니라 이건 삶의 문제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 이거는 삶의 방식의 문제지 교육 무슨 뭐 스케줄 이게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라이프 스타일. 그럼요. 제가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때 그때까지 이제 제가 임신 출산을 계속해서 내가 이제 스케줄을 제대로 잡고 가리라 해가지고 달력을 1년치를 딱 꺼내놓고 이제 수학 진도 다 1년치를 다 써놨어요. 막 이렇게 하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암이 이제 사기인가 해가지고 저희가 모시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공부는 이제 다 뒷전이고 이제 저는 병원에서 살았고 아이들은 이제 또 그 투병하는 할아버지랑 같이 지냈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가족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거.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 목에 수술하시기 때문에 냄새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막 이렇게 또 가래 뱉고 이런 할아버지 옆에 늘 큰애가 밥을 먹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할아버지 자리 이렇게 옆자리 맨날 나와서 있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동생들이 혹시라도 할아버지 피하면 할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먼저 할아버지 자리에 옆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네. 피할까봐. 그리고 이제 좀 힘들거든요. 가래 계속 뱉으시니까. 제가 그걸 몰랐죠. 그게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서 바짝 붙어서 있어서 너는 그걸 어떻게, 정말 궁금해서 그 냄새를 너는 어떻게 피하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들이마실 때 같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같이 내쉬고. 그래서 진짜 이게 삶의 교육이네. 네. 그래서 저는 얘한테 수학을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정말 수학이 안 되는 아이라서. 저는 그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전혀 다른 거였더라고요. 근데 걔 인생은 그렇게 갔어요. 걔는 지금 유아교육과. 예, 지금 유아교육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이 기존의 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투영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다 아닌 거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은. 이 질문이 참 인상 깊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는가? 이걸 지금 던져준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저는 또 이제 되게 와닿았던 게, 홈스쿨은 뭐 어떤 커리큘럼이나 일과 이런 스케줄 그 이상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다.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너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홈스쿨을 하지만 지금 장점은 충분히 말씀을 네. 이게 장점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오히려 이런 다양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장점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도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제 많이 노련해지셨지만 네, 여전히 네. 이제 밑에 세 아이와 네. 홈스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초기 요즘에 좀 느껴지는 어려움, 요즘에 어떤 도전 과제들 그런 것들 어떻게 느끼는? 그러니까 고학년의 자녀들 좀 부모님들이 아마 많이 고민하는 문제인데 이제 사실 홈스쿨한 애들 중에 굉장히 탁월한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에 재능 있는 애들은 막 독학으로 사대보고 시켜요. 근데 한국의 입시에서는 이제 수능이라는 걸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입시 제도에서 걔네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잘 살리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은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이제 거기 간 아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태제대라고 에세이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이제 거기는 또 애들이 홈스쿨한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나이도 들어가요. 우리 수연이 친구도 지금 세제 친구도 입학을 한 아이가 둘이나 있거든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는 네. 온라인 교육 주로 하죠. 네,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탁월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입시에서 이제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걸 쳐주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예, 다양하게. 근데 사실 이 입시가 어렵긴 하지만, 참, 이렇게 저도 이제 큰아이들, 벌써 대학 이상 간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기적같이 또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경우들이니까, 정말 이 홈스쿨은 정말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이거든요. 온 가족이 그냥. 맞아, 정말 믿음 여행이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참, 아이들의 진로 길 열어주시는 것도 돈과 관계없이, 또 정말 돈이 없는데, 어떤 아이는 한국예술종합대학에 이제 플러스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레슨을 하셨어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악기는 대여를 해서 했는데 가다가 돈이 없어서 레슨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쉬어가야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 쉬자. 하나님이 다시 악기를 대여할 길을 주실 때까지. 그것도 쉬고 그것도 하나님 다시 또 열심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독일에 지금 또 유학 가거든요. 대책은 그냥 네. 하나님.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온 가족이 그렇게 가는 그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런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려움도 결국 또 극복이 네, 되어져 그렇죠. 가죠. 네네. 네. 입시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홈스쿨러와 또 대학교육 아이들도 본래의 모습을 키워갈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진입이 조금 어려운 거죠.